반갑습니다.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네, 오늘 수업은 경상남도 김해시 내외 대우 아파트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 지역은 아파트 값이 많이 떨어진 지역입니다. 네, 창원과 비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져서 64%까지 떨어진 아파트들이 많았는데 위치가 좋거나 어느 정도 회전율이 좋은 아파트들은 80% 2차에서 낙찰이 되고도 있습니다. 이 물건은 어느 정도 금액에서 낙찰이 될 건지 한번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하고 거래 가능 금액을 확인해 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상 낙찰가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재지 보겠습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내외 대우 아파트 107동 303호 물건 종류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 25.7평 그리고 대지권은 13.9평. 전용 25.7이면 시장에서 거래가 잘 되는 매수자들로부터 인기가 있는 물건입니다. 소유자는 태준이라고 채무자하고 같습니다. 집주인이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해서 지금 경매에 이르렀다. 이 정보만으로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사건 접수는 2018년 7월 11일에 접수됐습니다. 최초 경매 진행일이 2019년 3월 15일이니까 대략 8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니까 8개월 정도면 특별하게 지연됐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진행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입찰 28일 전입니다. 28일. 전이고 1차 3월 15일 2억 700만 원에 1차를 진행했으나 아무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이 되었다라는 건 이 가격으로 매수를 했을 때 경매의 매수 방법으로서 매수하면 전혀 이익이 없다. 이익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입찰을 안 하는 겁니다. 2차 1억 6,560만 원 4월 15일 예정입니다. 물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볼 수 있는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대단지 아파트죠. 출입구 사진입니다. 이렇게 지금 화면이 희미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부동산 경매 사건에 대한 안내문 이렇게 대문에다가 이 안내문을 게시하고 돌아갑니다. 집행관들이. 그러면 집주인 같은 경우는 이걸 봤을 때 특별하게 할 게 없습니다. 나의 집이 드디어 경매에 들어갔구나. 경매에 들어간다는 건 사실 그 전에 집주인인 그리고 채무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 같은 경우 세입자는 알 수가 없었겠죠. 임차인인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안내문을 보고 이 안내문에 나와 있는 설명대로 법원에 찾아가서 권리신고를 하는 겁니다. 얼핏 봐도 여기 주변에 홈플러스가 있고, CGV, 휴앤락몰, 판매 시설이 있고, 그리고 주변에 현대 아파트, 건영 아파트,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둘러싸여 있는 곳에 하나의 단지. 그러니까 주거 편의 시설이 잘 돼 있을 거다. 그리고 이런 아파트 거래가 이 아파트 하나만 보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근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가격적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방향을 알 수 있죠. 여기 남향이고 동향이니까 거의 서양입니다. 서양. 이 남향이고, 그러니까 남서향을 보고 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 현황을 보겠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전체 층이 15층입니다. 그 중에
3층, 거의 저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층. 그리고 94년도에 그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5년 정도, 25년이니까 이제는 좀 노후 아파트에 속한다 라는 것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뭐 주변에 아파트 시설, 아파트들이 많고 단독주택, 그리고 아파트 밀집하고 있다. 주요 환경은 그냥 살기에 보통이다. 차량 출입 가능하고 제방 교통 사정 보통, 뭐 이런 아파트 단지 주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이해관계자 접수 내역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진행 과정에 8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등기소에 등기 필증이 제출됐습니다. 경매가 진행되고 현황조사서 제출되고 가압류권자 권리신고, 그리고 감정평가서 제출됐습니다. 정상적인 진행 절차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현황조사 진행했고요. 그리고 감정평가서 제출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7월 13일 날 접수가 됐는데 31일 날 감정평가서가 제출됐다는 거죠. 약 보름 뒤에 제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행관 기일 조사.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충분히, 빠르면 사회상 5개월만 해도 진행이 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보시면 특별히 이해관계자도 많지 않고 권리신고한 어떤 채권자도 많지 않습니다.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8개월 정도 걸렸다는 거, 이쪽에 경매 진행하고 있는 접수된 사건이 많아서 업무의 지연 때문에 8개월 정도 소요되지 않았을까. 이건 저의 짐작입니다. 그러나 봤을 겁니다. 경매 사이트를 검색해 보시면 인구 50만 정도 살고 있는 김해시의 경매 물건이 350만 명이 살고 있는 부산시의 거의 절반을 넘습니다. 네. 그 말은 경매 나올 물건도 많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도 많지만 앞으로 진행 예정인 것도 많다. 지역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도 이런 것만 봐도 다 연관이 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이고 건물에 매각하는 건물 자체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유자와 채무자는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경매 진행하는 상황에 이해관계자 또는 채권자, 특수한 어떤 채권자의 흔적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 시간에 등기부 등본과 거주하고 있는 점유자에 대한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 예상 낙찰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점유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 점유하고 있는가? 법원의 집행관이 현장에 조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조사를 하러 나가니까 여기 적어놨습니다. 그 보고서에 점유관계 확인을 위하여 출입문에 부동산 경매 사건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였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세 차례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갈 때마다 문이 닫혀 있고 누가 사는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주민등록표 등본 등재상 소유자 박태준과 가족, 배우자 이윤주, 자녀 박지은, 박민경이 등재되어 있다. 즉 소유자 가족만 등재되어 있다. 그리고 별도의 권리 신고는 없다. 이제 이거죠. 뭐 이런 상황은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사된 임차관계 없음이라고 명확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등기부 등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등기부 현황은 2007년,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이 집을 샀습니다. 당시 거래가액이 1억 2천. 그리고 2016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받았고, 그리고 2년 뒤에 프라임 대부회사에 3천만 원 빌렸습니다. 대부회사에 돈을 빌렸다는 건 더 이상 정상적인 금융권 내에서의 어떤 대출은 힘들고, 금액 대출 힘들어서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좀 더 대출 한도가 높은 이런 금융권, 뭐 3금융권, 2금융권 이런 쪽에서 대출을 빌렸다. 그 말은 돈이 굉장히 급했다
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건 일반 상식적인 평균의 생각으로서 이러한 지금 상태를 보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한카드 주식회사 카드 대금이죠. 가압류 카드 대금까지 들어왔다. 자, 여기까지 오면 채무자 즉 소유자의 채무 상태, 경제적 상황이 매우 나쁘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짐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명도해야 되는 점유권을 가지고 다툼이 예상되는 우리의 그 다툼의 대상은 바로 현재의 소유자입니다. 소유자가 이러한 채무 상태의 사람이라면 돈이 없어서 이사 나가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명도 과정에 있어서 협의에 좀 힘듦이 있겠다. 그리고 이사 비용은 지출될 수밖에 없겠다.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다툼의 대상이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현대캐피탈까지, 현대카드까지 있네요. 카드는 다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자를 내지 않아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경매를 넣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낙찰을 받게 된다면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은 무엇인가? 등기부 등본을 보셨겠지만 말소 기준 권리 한국주택은행에서 주택은행 이 말소 기준 권리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인수될 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도 없으니까 권리상의 하자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비는 입찰가와 명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채무자의 현재 재정 상태가 매우 나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비 연체 여부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시면서 각종 공과금이 관리비 포함인지 아닌지 여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실에 전화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임차인 없었습니다. 임차인 없음. 조사된 임차인 내역이 없다고 현황조사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점유자는 누구인가? 낙찰받으면 다툼의 대상이 있는 점유권과 관련해서 분쟁이 예상되는 점유자는 소유자입니다. 주민등록표 등본 등재사항 소유자 그리고 그 가족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유자 세대를 대상으로 명도 계획을 세워봐야 됩니다. 인도명의 대상자는 소유자 세대고 그 사람들은 소유권을 가진 소유권의 본권을 가졌던 사람들이고 소유권이 바뀌면 이래서 점유에 본권이 전혀 없는 그냥 무상 점유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상 기간은 1에서 3개월 정도 예상이 됩니다. 협의를 통해서 내어낸다면 한 달 정도면 되고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법원의 강제 집행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그러면 대략 3개월 정도 잡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정말 강제 집행을 한다면 한 3, 400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사비 협상을 할 때는 300만 원, 이 300만 원 금액 정도 그 이하에서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뭐 이 정도 금액이면 주고 합의해서 나가는 게 최선입니다. 강제 집행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이 금액 정도에서 협상이 된다면 더 이상 금액 가지고 금액 때문에 강제 집행을 결정하지는 마시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네, 권리관계는 여기까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권리관계에 이러한 점유권 다툼이 예상되는 물건이라면 거래 가능 금액이 얼마일 때 어느 정도 예상 낙찰가가 예상된다. 낙찰가가 예상된다. 그러한 분석은 다음 시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외 대여 아파트 세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시장 매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도자의 호가는 거래 가능 금액을 예측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정보가 됩니다. 우리가 3층이죠. 3층입니다. 3층임을 감안해서 일반 상식적인 사람이 봤을 때 3층의 가격은 어느 정도면 적당하다는 것을 예측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층 1억 9,500만 원. 자, 이 물건은 수리 여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아마 조금 낡은
내부가 조금은 낡은 집이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매물들보다는 좀 더 가격이 저렴하게 나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경매에 나와 있는 집 2007년에 사가지고 집을 매입해가지고 살면서 중간에 대출을 받고 대부회사 대출까지 받은 어려운 상황에서 내부 인테리어를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했다고 해도 10년이 넘은 집일 겁니다. 이 경매 나온 집이. 그래서 이 집과 이 집의 인테리어 상태는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보시면 저층이 1억 9,300만 원 정도. 그럼 13층은 나름 물론 방향이 있겠지만 여기 남향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남향이고 같은 방향인 것 같으면 이 물건보다는 이 물건이 좀 더 매력이 있지 않을까. 저층이 1억 9,300 정도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3층도 이 매물에 비슷할 거다. 이제 짐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8층 1억 2억 4천. 자, 이런 가격은 지금 비교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고층이 2억. 고층 2억 정도는 뭐 이해가 가는 호가입니다. 그리고 2억 2천, 11층. 확장하고 수리를 했기 때문에 호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억 2천 5백, 2억 1천, 2억 1천, 2억 2천. 그러니까 수리하고 좀 깨끗한 집이 2억 1천에서 2천 정도. 그리고 수리가 되지 않았다면 고층이면 한 이 정도 1억 9,500 이 정도에서 형성되어 있다. 거래 가능 금액은 호가보다 조금 낮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실제 실거래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거래가 2건이 있었습니다. 8층이 2억 1,800, 4층이 2억 1,800, 14층이 2억 1,800 같은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수리가 되어 있는 집은 이렇게 거래가 됐다. 그래서 이 거래 기록을 보고 지금 2억 2천, 2억 2,500을 호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1억 9,500은 정말 싸고 금매 가격이다. 가장 매력 있는 물건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층 이 물건의 거래 가능 금액은 감정은 2억 700. 그러나 실제 거래 가능 금액은 저는 이 정도 봅니다. 1억 9,500에서 2억 정도. 적게 보면 1억 9,300 정도 있겠죠. 네. 이 정도 가격이면 정말 거래가 가능한 금액이다. 더 많이 깎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봅니다. 인근 낙찰 사례. 낙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그런 비슷한 평형대 아파트를 뽑아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런 분석해야 될 데이터들이 많이 데이터를 넣어서 이렇게 다 넣어서 다 내서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만 좀 더 정확한 데이터 낙찰가가 계산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수업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낙찰가를 제시하기보다는 이렇게 해서 분석한다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연습시키는 수업이기 때문에 그냥 최근 사건 2개만 가지고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22일 그리고 12월 10일에 있었던 현대아파트와 건영아파트 사건입니다. 둘 다 25.7평 그리고 98년도 건축이 됐습니다. 하나는 5층이고 하나는 15층 남서향이고 동향이고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여기입니다. 둘 다 3차에 낙찰이 됐다는 겁니다. 3차 작년 말까지는 우리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내외 대우 아파트 이 아파트와 유사한 아파트들은 3차까지 갔다. 3차까지. 자, 이게 중요합니다. 3차까지 가니까 경쟁률이 13대 1, 10대 1이었다.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는 많이 줄어든 이 지역에 아파트 한 채 입찰을 하는데 13명이 입찰하고 10명이 입찰했다. 이 말은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면 10여 명 이상이 입찰에 참여할 만큼의 가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2차입니다.
실제 거래 가능 금액을 봤을 때는 낙찰이 돼야만 되는 가격이고, 그렇지만 근래 몇 달 전까지만 해도 3차까지 유찰됐다가 낙찰이 되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감정가 2억 4천 그리고 2억 2천일 때 거래 가능 금액 각각 2억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2억일 때 낙찰가는 1억 8,210과 1억 8,220 거의 비슷한 가격이 낙찰이 됐습니다. 거래 가능 금액 대비는 91.05, 95.10 즉 91% 정도의 낙찰이 되더라. 그래서 제가 가중평균을 해서 구해보니까 91.08% 정도 예상이 되고, 우리 하한가 1억 9,500을 대입하면 낙찰가는 1억 9천, 1억 7,960만원. 즉, 이 아파트들보다 조금 낮습니다. 하한가일 때입니다. 하한가. 상한가를 넣으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적용해보니까 1억 8,415만원. 1억 7천, 아까 얼마였죠? 1억 7,900. 거의 1억 8천 정도네요. 1억 8천. 그러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1억 8천 정도에서 1억 8천만 원에서 대략 1억 8,500. 인근 아파트들이 1억 8,200 정도에 낙찰됐습니다. 즉, 비슷한 그 가격대가 나오죠. 이 사이에서 낙찰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금액이 정리가 될 건지 예상 비용표를 보시면 1억 8천에 낙찰이 된다면 취득세는 198만원, 그리고 국민주택 채권 등기 비용, 그리고 이사비, 이 금액 아까 채무 상태 보셨죠?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300 정도는 지급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전에 계산을 하고 들어가자. 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최종 1억 8,528만원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인근에 있는 다른 아파트 입찰했던 그 10여 명 그리고 13명 그 두 아파트들의 입찰자들의 생각, 그 생각을 가져와서 분석해서 여기에 대입을 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그 두 가지 사건 10여 명과 13명 거기서 떨어졌던 9명과 12명 그 사람들은 현장에서 얼마에 낙찰되는지를 두 눈으로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때의 낙찰가는 분명히 지금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 저는 그렇게 장담합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클릭,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